3장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홈즈는 오후 5시 반이 넘어서야 들어왔다. 밝고 활기가 넘쳤으며 자신감이 흘렀다. 홈즈의 경우 가장 음침한 절망 뒤에는 이런 상태가 번갈아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단한 의무는 없을 듯하네. 이 사실을 모아보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뿐이야. 내가 차를 따라준 찻잔을 집으며 홈즈가 말했다. 뭐라고? 자네 벌써 사건을 해결했어? 글쎄,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난 그저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야. 하지만 아주 그럴듯하지. 세세한 일들을 이제부터 여러 가지로 알게 되겠지. 그저 나는 예전 타임스를 조사해서 어퍼노우드에 살던 봄베이 보병 제34대 연대 출신의 숄토 소령이 1882년 4월 28일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뿐이네. 내가 아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 그게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다니. 정말 놀랍군.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게. 모스턴 대위가 행방을 감췄네. 이 런던에서 대위가 찾아 감직한 사람은 숄토 소령뿐이야. 그런데도 숄토 소령은 대위가 런던에 왔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말했고 그 4년 뒤에 죽었네. 그가 사망하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모스턴 대위에 따른 귀한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은 매년 되풀이되었네. 심지어 이번에는 그녀에게 당신은 매우 불행한 처지라고 말한 편지까지 날아왔지. 그 불행한 처지라는 게 아버지의 죽음 말고 뭘 가리키겠나. 그리고 숄토 소령이 죽은 다음부터 선물이 오기 시작했는데 또 그 이유는 뭘까? 그건 소령의 상속인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그녀에게 보상하고 싶어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네. 자네는 이런 사실에 들어맞는 다른 의견이라도 있나? 하지만 보상도 참 희한하게 하는군. 정말 묘한 방법이야. 그리고 왜 6년 전이 아니라 이제 와서 편지를 보낸 걸까? 편지에는 그녀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쓰여 있었는데 이건 또 대체 뭘 보상받아야 한다는 거야? 모스턴 양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지. 아버지가 실종된 사건만 빼면 그녀에게 다른 불행은 없는 듯한데.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네.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야. 홈즈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에 그곳에 나가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걸세. 아, 사륜마차가 왔군. 안에 모스턴 양이 타고 있어. 준비는 다 됐나? 괜찮다면 지금 나가세.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 나는 모자와 가장 묵직한 지팡이를 손에 들었지만 홈즈는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거기에서 그가 오늘 밤의 일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모스턴 양은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세심한 얼굴은 차분했지만 얼굴빛은 하얗게 질려 창백해 보였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할 아주 커다란 일에 그녀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여자 그 이상의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렸고 셜록 홈즈가 추가 질문 몇 개를 던지자 선뜻 대답했다. 숄토 소령님은 아버지와 특히 친한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편지에는 언제나 소령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소령님과 아버지는 안다만 제도에서 같은 부대를 지휘하셨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참, 아버지의 책상 안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종이 쪽지를 발견했는데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보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서 일단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홈즈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서 무릎 위에 놓고 구김을 폈다. 그리고 이중 렌즈를 꺼내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봤다. 홈즈가 입을 열었다. 인도에서 만든 종이로군. 판에 핀으로 꽂아두었고 넓은 방, 회랑,
이 복도가 많은 커다란 건물의 일부를 그린 평면도 같아. 한쪽에 빨간 잉크로 십자 표시를 해두었고 그 위에 연필로 왼쪽에서 3, 37이라고 희미하게 쓰여 있는 게 보여. 왼쪽 구석에 십자가 4개를 나란히 붙여놓은 듯한 기묘한 부호도 있고 그 옆에 마구 갈겨 쓴 4개의 서명 조너선 스몰, 무함마드 싱, 압둘라 칸, 도스크, 도스트 아크바르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 종이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라는 건 분명합니다. 앞뒤가 모두 깨끗한 걸 보니 지갑 같은 데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했던 것 같군요. 네, 맞아요. 아버지의 지갑에 있었어요. 그럼 잘 보관해 두세요, 모스턴 양. 나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사건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고 미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 봐야겠군요. 홈즈는 마차 좌석 등받이에 몸을 파묻었다. 찌푸린 미간과 텅 빈 눈을 보고 그가 생각에 깊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몬스턴 양과 나는 우리의 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홈즈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9월의 어느 저녁, 아직 7시도 되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계속 날이 흐린 탓에 이 대도시는 눅눅한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온통 질퍽거리는 도시 풍경 위로는 흑빛 구름이 낮고 쓸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스트랜드가의 가로등은 안개 속에서 얼룩처럼 뿌옇게 번진 채 진흙투성이 포장도로 위로 힘없이 빛을 던져 거리 일부를 둥그렇게 비추었다. 늘어선 가게 창문에서는 눈부신 노란 불빛이 흘러나와 안개로 흐릿한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미한 빛을 보태주었다. 슬픔에 잠긴 얼굴, 기쁨이 넘치는 얼굴, 여윈 얼굴, 즐거워 보이는 얼굴. 가느다란 불빛을 차례대로 가르지르는 끝없는 얼굴의 행렬이 마치 유령과도 같이 괴기스럽게 다가왔다. 그것이 사람의 일생처럼 암흑에서 빛 속으로 나왔다가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 원래 나는 그리 예민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답답하고 음울한 밤에 아주 기묘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모스턴 양의 태도를 보니 나와 같은 기분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오직 한 사람, 홈즈만이 그런 사소한 영향력에는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무릎 위에 수첩을 펼쳐놓고 손전등을 비춰가며 때때로 숫자들을 메모했다. 라이시엄 극장에 도착하니 양쪽 출입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 극장 입구 앞에는 이륜마차와 사륜마차가 끊임없이 덜컹대며 예복을 입은 남자와 쇼를 두르고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여자들을 내려놓았다. 약속 장소인 3번째 기둥에 닿기도 전에 피부가 거뭇하고 키가 작은 마부 차림의 사내가 말을 걸었다. 모스턴 양과 함께 오신 분들입니까? 제가 모스턴입니다. 이 2분은 제 친구들입니다. 모스턴 양이 말하자 사내는 놀라울 만큼 속을 꿰뚫는 눈빛으로 우리를 의심스럽게 쏘아봤다. 아가씨, 죄송하지만 전 함께 오신 분들이 경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내는 아주 고집스러운 태도로 말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모스턴 양이 대답했다. 사내가 휙하고 휘파람을 불자 불황아 하나가 사륜마차를 끌고 와서 문을 열었다. 사내는 마부석에 오르고 우리는 뒷자리에 올라탔다. 우리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마부가 말을 채찍질했고 마차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안개 낀 거리를 달려나갔다. 생각할수록 상황이 묘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흔들리는 마차에 타고 있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완전히 놀림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향하는 곳에 중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모스턴의 얼굴에는 여전히 결의에 찬 빛이 감돌았고 침착함도 그대로였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모험담을 들려줘서 그녀를 기쁘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당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솔직히 내 가슴은 두근거렸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신경이 쓰인 나머지 나도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보병의 총이 텐트 안으로 불쑥 들어온 것을 보고 주저없이 2방 먹여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다. 그녀는 나중에 감동적인 이야기였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처음에는 나도 마차가 달리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원래 런던 지리에 어두웠고 마차가 달리는 속도와 안개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아주 멀리 가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마차가 광장을 지나가거나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빠져나올 때마다 지체 없이 지명을 말해줬다. 로체스터가, 여기는 빈센트 광장, 그 다음엔 복스홀 다리 가까이 가고 있군. 서리주로 향하는 것 같아. 그래,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어. 이 창밖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강물이 보이는군. 홈즈의 말대로 유유히 흐르는 템즈강이 보였다. 넓고 조용한 수면이 배의 등불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마차는 쉬지 않고 달려서 곧 건너편의 미로아도 같은 거리로 숨어들었다. 워즈워스가로군. 프라이어리가 라크홀 거리, 스토켈 광장, 로버트가, 콜스하버 거리. 그다지 상류층 거주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진 않아. 홈즈의 말대로 마차는 미심쩍고 으스스한 지역을 지나갔다. 길 양쪽에 우중충한 벽돌집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골목마다 자리 잡은 술집들은 현란할 정도로 천박한 빛을 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차는 집 앞에 작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 늘어선 곳으로 접어들었다. 그곳을 지나자 이번에는 벽돌색이 아직도 선명한 새 건물이 끝없이 이어진 곳으로 들어섰다. 마치 이 거대한 도시가 시골 쪽으로 내뻗은 촉수를 부는 느낌이었다. 마차는 언덕 위에 새로 만들어진 주택가의 끝에서 3번째 집 앞에서 겨우 멈춰섰다. 주변의 다른 집들은 전부 비어 있었고 마차가 멈춰선 그 집도 부엌 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올 뿐 이웃집과 마찬가지로 어두웠다. 그러나 노크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문이 열리더니 노란 터번을 두르고 펑퍼짐한 흰 옷에 노란 허리띠를 두른 인도인 하인이 나타났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교회 3류주택 현관문 앞에 동양인 하인이 있으니 어딘지 수상쩍고 집과도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주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집안에서 째지듯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안으로 모시게 키트모트가! 어서 안으로 모시란 말일세!